200만입니다. 정말 피말리는 이번 주 주말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내일 증시가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 더욱더 답답하시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금요일에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보니 다가오는 월요일이 더욱더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막상 까보면은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반대로 무섭고 두렵더라도 막상 까보면은 별거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많이 집중력도 흐려지고 정신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실 텐데 오늘 방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멘탈도 잡아드림과 동시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야 될 내용 정말 많이 있어요.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중간에 스킵하시면 안 돼요. 이 스킵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필요 없는 정보를 가지고 오진 않잖아요. 말이 느리거나 영상이 느리다 그러면은 차라리 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스킵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도 같이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제 늦은 밤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코스피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지만 좋아요가 정말 많이 달렸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너무 안 좋은 뉴스들만 다루고 우울한 뉴스만 나오다 보니까 많이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스페이스X 상장 추진 소식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빠르면은 다음 달 12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주말간에 나왔어요. 구체적인 상장 확정일은 아닙니다만은 대략적인 예상 일정 한번 보시게 되면은 먼저 6월 4일 기준으로 로드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6월 11일엔 공모가 확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6월 12일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X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상 기업 가치가 무려 2조 달러 가까운 1.75조 달러 역대 최대급 IPO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 말은 즉 우리나라 스페이스X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다시 한번 생긴 것이죠.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앞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아주아이비 투자인데 만약에 내일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거든요. 앞서 대장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닌 전혀 생뚱맞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화면 캡처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창에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만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상 많이 떨어진 것에 비해 반등세가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고 있던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정도 쉬어가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던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미 앞서 한번 수급이 크게 들어왔던 스페이스X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해선 추가 기대감이 들어올지 이 여부가 정말 중요해진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또 터진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세계 투자자산 운용사 1위인 블랙록까지 이제 붙었어요. 블랙록이 붙었다라는 것은 현재 블랙록이 스페이스X 기업에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 거죠. 50억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직까지 정확한 확정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찌라시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기대감의 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관련주들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더라 소식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대감이 들어올 것이다,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에 새로운 체계를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전 봉쇄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질 수도 있는 악재와도 같은 소식인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유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유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왔다. 금리가 올라가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고 한국 시장에서도 도망을 갑니다. 주식에게는 정말 큰 악재죠. 이 점만 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란 전쟁이 돌아오는 주에 어떠한 말들이 나올지 우리는 그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키워드는 딱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엔비디아.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파업이고 세 번째는 국민성장펀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이번 한 주를 장식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죠. 한국 시간 기준 21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중요시하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엔비디아가 딸린 식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픈 AI 등등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사실상 현재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마지막 핵심 키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세를 볼 건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용 GPU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는 부분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도 AI 서버에 돈을 계속 미친 듯이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즉 거품이 아니구나 라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정말 큰 호재가 되겠죠. 다시 한번 꺾였던 흐름을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엘 수요와 공급, 이 부분에 있어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여전히 블랙엘 수요는 강한지,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고객사 주문이 계속해서 밀려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둔화 조짐이 보이는지,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은 볼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한들 결국에는 블랙엘 공급 차질이라던가 수요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결국 이것 또한 실망 매물로 던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꼭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와 마진 부분인데, 당연히 앞으로의 매출, 다음 분기 매출 중요하겠죠. 더 늘어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보여질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며, 세 번째, 앞으로 중국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코스피 ETF 그 외에도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잘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21일 오전 6시에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무조건 참고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가 목요일 방송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영상이 올라가는 부분이라 시장이 진행이 되는 목요일
아침부터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보셔야 된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날은 꼭 보셔야 되겠죠, 시장을.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다시 한번 재교섭을 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21일 총파업 예고를 해놓은 만큼 내일 있을 재교섭이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있어 시장이 보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 여부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났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 재교섭 때 협상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것 또한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협상에 있어 결과에 따라 시장에 크게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대감이 있죠. 지금 현재 걱정과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삼성 파업 때는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려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정치 얘기가 나오고 정치적인 댓글이 또 달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이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 즉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조건 내일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월 22일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에요. 무려 3주간 판매가 될 것이며 총 6천억 원의 규모에 해당이 되는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개 은행에서 참여를 할 예정이며 증권사에서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선착순 판매이기 때문에 사실상 3주간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지만은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겠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가가 손실 20%까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제 혜택까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5년간 2억 원 한도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투자는 어디로 가냐? 바로 전략산업 부분에 투자를 진행을 하며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I 반도체라던가 바이오, 2차전지 쪽으로 중소형 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쪽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과연 들어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앞으로 체크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5월 2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판매가 된다. 여러분들은 참여하실 건가요? 여쭤봤는데 391명 투표를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드는 도중에 급하게 올렸다 보니까 투표자 수가 많진 않은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의견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려 7대3 비율로 해가지고 나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상태예요. 혹시라도 할 예정이거나 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내 돈이 투자가 되는 만큼 물론 국가에 이바지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것 또한 투자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에요.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롤러코스피가 예고가 되어 있어요. 먼저 5월 18일 삼성전자 노사 교섭 재개가 있을 예정이며 21일부터 22일 정말 바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21일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예고가 되어 있으며 22일 새벽 3시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 연준이 다가오는 6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할 건지 혹은 동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진행을 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있는 의사록이기 때문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경제 일정 또한 많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20일과 21일이에요. 20일에는 미국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어 원유가 많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행히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과연 예측치보다 상회할지 하회할지 혹은 부합할지 우리는 그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 다가오는 일정에 있어 변수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슈들만 하더라도 이번 주 코스피 쉽지 않겠구나, 변동성이 정말 심하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각오는 하고 계셔야겠죠. 5월 셋째 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월 둘째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코스피 1만 포인트의 시나리오, 이것 또한 리포트에 넣어두었어요. 특히나 셋째 주 때 어떠한 테마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셔야 될지 자세히 적어드린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더 신중히 보셔야 될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투자를 결정을 내려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정보방에 입장을 못하셨거나 리포트를 제공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증시 리포트 우리 업사이클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아래 하단의 번호로 문자 리포트 3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빠르게 알아봤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긴장하고 계실 내일의 시장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모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올라갈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떨어질지, 반대로 우리는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코스피가 무한대로 원웨이 상승장이 나올 때에는 이런 코스피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서도 여러분들께 전쟁 상황 때도 한번 다뤄드렸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 때도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불안해하실 거기 때문에 다뤄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간밤에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사실상 보합권에서 머무는 하루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날 오전부터 해서 열린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주말간에 제대로 된 호재가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해서 개파락이 나온 거나 혹은 또 한 번의 폭포수를 내리꼽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코스피 일봉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야간 선물 기준으로 해서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라던가 갭하락 크게 없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당연히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가정을 세워놓고 보게 되면은 먼저 상승하는 쪽으로 예상을 해보자. 양봉이 나올 겁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저점만 이탈을 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전장에 금요일 기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해줄 경우에는 곧바로 양봉 출현하면서 앞서 초록색 선, 5일선을 한번 확인해주는 모습이 월요일 시장에 충분히 출현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5일선 저항대가 지지 구간 혹은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금요일에 내가 들어가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에서라도 어느 정도 손실 감안하고 손절치거나 혹은 본탈하는 물량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금요일에 떨어진 이 음봉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월요일에 가장 좋은 캔들 뭐예요? 이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이 출현하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 모습까지 도달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5일선을 강력한 힘으로 돌파를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입장에선 정말 쉽지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앞서 다뤄드린 일정만 놓고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삼성전자 노조가 가장 먼저 첫 번째예요. 여기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시장은 급반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의 뜻은 금요일에 내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노조 협상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셨든 손절을 하셨든 여기에서 나온 거 잘 대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현타 와서 멘탈 나가지 마세요. 양봉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자리는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5일선 위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당연히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일선까지 상승하다가 곧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윗꼬리로 이렇게 남겨질 가능성 또한 존재하겠죠. 물론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시장에 악재가 떨어지지 않는 한 문제는 금요일의 저점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의 저점이 만약 깨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20선까지도 열어놓고 우리는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된다. 이 갭을 다 메꾸러 내려오는, 즉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에요? 코스피 7000포인트 구간입니다. 이 7000포인트 구간까지 메꿔버리는 이번 한 주를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의 저점, 내일부터 해서 상당히 중요해지는 구간이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주춤하는 것이고 조정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서도 5일선이 깨지니까, 금요일 기준으로 5일선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번에 큰 매물들이 많이 떨어졌죠. 손절 물량이라던가 혹은 익절 물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이 모든 거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라고요? 삼성전자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디든 다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하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마음 놓고 그냥 7,000포인트 보러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 벌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20선을 깨트리고 전쟁 이전 고점 자리까지 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우려, 당장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때그때 대응만 잘 진행하면 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주봉 차트가 바뀌어요. 그 말의 뜻은 현재 7,500포인트를 이탈한 채로 마감을 한 지난주 금요일 기준, 이제는 7,500선이 뭐예요? 단기 저항대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7,500 이상으로 어떻게 안착을 보여줄지,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데, 우선 주봉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5일선 자리도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5일선까지도 어찌됐건 하락이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8,000포인트 돌파하자마자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떨어진 만큼 충분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아름다운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우려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 차트 기준으로도 5일선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6,200포인트 와 있는데 주가 혼자 7,5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8,000포인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지금 현재 이 벌어진 갭을 6월까지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월봉 차트 기준으로 5일선 터치하고 올라가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이는 아직까지 여전히 코스피는 급등주 차트다. 그 말의 뜻은 내가 8,000이든 만이든 15,000원이든 코스피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적절히 익절하는 거, 분할 익절하는 거 중요하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봉 차트 기준 5일선 깨지면은 그때 진행하시더라도 늦지 않아요. 손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수익을 챙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보다 익절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고가를 맞추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내일의 시장, 일단은 대표적으로 테마 두 가지가 움직일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수급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반도체의 반등. 당연히 금요일 기준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 반등이 있어 금요일 시장 떨어졌던 거를 그대로 다 월요일 시장에 메꿔주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 반도체가 못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시장은 스페이스X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초반에 스페이스X 관련주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 관련주들 잘 캡처해 놓으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종목도 볼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현재 HTS에 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중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어디인지 체크는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손절하겠어, 혹은 익절하겠어 등등 그러한 계획을 주말간에 세워놓으셔야지만 월요일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서프라이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죠. 긴급 영상이라고 하면서 올려드린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서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들 어떠한 종목 많이들 들고 계신가?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골고루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돌파. 다음은 뭐예요? 돌파가 나왔어요. 특정 저항이었던 구간을 강한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이 돌파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해야겠죠? 이 지지 테스트를 한 뒤에 나와야 되는 캔들 뭐예요? 반등입니다. 반등. 자, 그러면은 지금은 현재 어느 구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내가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잡고 계세요. 이러한 구간에서 잡고 계신 다음에 지금 당장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현재 무슨 구간이에요? 지지 구간이죠, 지지. 자, 앞서 저항이 됐던 구간이 현재 강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파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죠. 우리 통합시세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강한 저항이 됐던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보여주고 올라갔어요. 꼭대기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금요일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지지 구간 확인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특정 구간으로 보셔야 돼요. 구간. 이렇게. 만약에 1,000원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0원에서만 딱 지지 찍고 올라가진 않아요. 물론 올라가는 종목 또한 있습니다만은 990원도 터치할 수 있고요. 1,050원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렇게 박스권으로 치면서 구간으로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무분별한 손절이 안 나가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서 20만원에서 갭 상승을 했던 23만원 구간까지 이 구간이 이제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 와 있어요? 25만원 구간 거의 다 왔죠. 자, 우리 KRX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어디가 떠 있습니까? 갭이? 바로 이 갭이 여기가 떠 있죠. 여기를 다 메꾸고 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상한 차트가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당장 20만원 구간에서 23만원 구간 정말 치열한 접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삼성전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내가 물타기를 할 예정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내려오는 거에 있어 얘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깊숙이 조정받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2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만 신경 쓰고 이 구간 안에서 추가 매수 대응만 진행하면 된다. 굳이 고점에서 계속 물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돈이 숨쉬듯이 복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삼성전자보다 더 심한 롤러코스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1일 기준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계속 위아래 등락폭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원웨이 하락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세워두고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고점에 물렸다고 해서 지금 나머지 있는 돈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물타기를 하실 바에는 차라리 아싸리 밑에 내려와서 시원하게 물타자라는 생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물량을 추가할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벌어진 갭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반드시 메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빠르게 내려와서 메꿔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고마운 상황이에요. 더욱더 잘 올라가기 위함이라면은 확실한 발판은 마련을 해두고 올라가는 게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현대차예요. 앞서 보셨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훨씬 양반입니다. 현대차 물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어요, 전혀. 5일선 자리를 아직까지도 지켜주고 있어요. 로봇 관련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한번 꺾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밑에서 받아먹을 악어떼들 정말 득실득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70만원 구간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이라던가 여러분들께 매수하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자리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6월 달에는 더 큰 양봉을 쏘아 올리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엔 당장 시장이 조정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거나 손절하시거나 그러한 행위보다는 오히려 원화책을 열심히 하셔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방향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에코프로 들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세 종목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볼 예정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9,200원, 이 종목은 코스닥 따라 올라가다가 방향성을 잃었죠. 그럼 다음부터 해서 얘가 힘을 못 쓰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앞서 돌파 지지 반등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서 저항이 됐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나온 뒤로 해가지고 또 한 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항이 된 구간을 돌파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저항 때 중요한 가격 구간 안에 이제 들어와서 매물대를 채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당장 5일선 아래로 쭉 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 구간 10만원 초반대네요.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문제없다. 특히나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야 됩니다.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이 폭등을 해야 돼요.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은데, 하락하거나 조정을 보여줄 때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게 좋아요. 따라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적당히 조정받는 가격 구간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더욱더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노려보고 물타기 진행하신 다음에 평단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15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탈출 가능하죠. 내가 탈출할 생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들고 갈 생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물타기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본전에 올라왔다 무조건 물탄 돈은 빼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원금만 들고 가고 평단을 낮췄다라는 긍정적인 방향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마찬가지죠. 돌파, 지지,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등 나올 차례입니다. 반등 나올 차례이긴 한데 이 종목이 현재 구름대 아래로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이 데드크로스는 뭔가요? 곧장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올라가 주지 않는 한 오히려 구름대 안으로 주가가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앞서도 구름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개미털기를 진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중간중간 한 번씩 개미를 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깊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가격 구간대들을 한 번씩 다 두들겨 볼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물량 매집이 끝나고 난 다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장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주봉 20선을 깨트리는지 안 깨트리는지 이것을 중요시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주봉 20선 부근만 오면은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음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20선 타고 강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음고양고가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 신고가는 2007년도에 한번 써주었죠. 그 자리까지 24%, 25%만 올라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조정달을 거치되 6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양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 주봉 20선만 보시면서 타고 올라가는지 안 타고 올라가는지, 주봉 20선 아래로 회귀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상 월봉 차트 5일선인데 월봉 차트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놓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장대 양봉 이후 우상향 차트 만들어주다가 심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얘는 실적 발표 하나 때문에 실망 매물 크게 출현했고,
다시 한 번 더 20선 아래로 회귀하게 되면 데드크로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주봉 20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각오를 해놔야 됩니다. 주봉 20선 가격은 현재 26만원, 7만원 부근에 있네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6만 4천원 구간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42만원까지 올라갔던 애가 27만원, 8만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극심한 공포를 유발을 하는 거겠죠. 앞서도 한번 심한 개미털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상승이 나온 상태예요. 그 말의 뜻은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흔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던지는 족족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 기준으로도 현재 음고양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당장으로서 이번 달 월봉 차트 기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 전 양봉의 종가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 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5일선까지 하락이 내려올 수 있으며, 이것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겠죠. 앞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음고양고 터진 다음 어떠한 모습 보여주었나요? 양봉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 양봉의 종가 자리를 깨뜨리고 음봉이 크게 출현하니 2007년 기준 역사적 신고점 갱신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음고양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전 관련 영상을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음고양고는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가 차트여야지만 해당이 되는데 현재 한미반도체는 딱 음고양고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번 달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튀어 나오셔야 된다. 얘가 조정이 이렇게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튀어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인기 종목들, 들고 계시는 종목들 제가 6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상 월요일부터 시장 변동성이 정말 심해질 예정인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구독자분들이 보유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시장의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내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매니저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황금주 드디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현지 시장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 하락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빛날 종목 잘 선정해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브리핑 들어보시고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참여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일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주말을 기하여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에 제가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문자로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남겨주시면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 입장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여기 안에서는 우리 공개 추천주 단타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매매기법 자료라든가 내일 월요일이죠. 우리 5월 셋째 주 리포트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은 참여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띄워드렸으니까요. 한 번씩들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결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끝까지 나는 잘 시청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가시기 전에 응원의 댓글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으며 이해됐다 등등 남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끝까지 잘 시청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다음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많이들 불안하셨던 그 심정,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큰 긴장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참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시장 많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디까지 보면 될지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잘 파악하시고 내일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복 시청하시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아침에 장시작 전에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출근길에 한 번 더 시청을 하시는 것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단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